네, 2024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신용등급 전망 총괄편을 발표하게 된 평가기준실장 김경무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2023년 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각 업종별로 발표한 신용등급 전망을 총괄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2024년 신용등급 방향성을 전망해보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리뷰를 통해서 신용등급 변동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둔화되고 기업 실적은 저하돼서 신용등급이 변동기조 하향 우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 실적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내수 소비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재정이나 통화 정책도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전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모두 저하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률도 2021년 고점을 찍고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업 실적이 2023년 들어서 본격적인 저하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용등급 변동 현황인데요. 2023년에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업이 12개사, 그리고 하향 조정된 기업이 22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향 기업 수를 하향 기업 수로 나누는 업다운 레이쇼는 0.55로 2022년 1.33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등급 군별로 나눠서 살펴보더라도 2022년까지는 주로 등급 하락이 투기 등급에 집중돼서 나타나는데요. 2023년에는 투자 등급에서도 등급 하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등급의 업다운 레이쇼가 2023년 0.8, 1 미만이니까 투자 등급에서도 하락이 더 많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에 2.0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기조가 2023년 들어서 하향 우위로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용등급 상승업체, 하락업체 리스트를 붙여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은 변동되진 않았지만 등급 전망이 달라진 현황을 집계한 페이지인데요.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뀐 경우 상향 변경으로 집계를 했고요. 반대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뀐 경우를 하향 변경으로 집계한 그래프가 아래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2023년에 상향 변경된 경우가 8건, 하향 변경된 경우가 23건으로 나와서 등급 변동과 마찬가지로 등급 전망도 하향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하향 우위 기조가 지속됐습니다. 등급 전망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변동의 선행지표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의 신용등급 변동도 이 등급 전망 변경 추이를 놓고 보자면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등급 전망 상향 변경, 하향 변경 업체 리스트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등급 변동과 등급 전망 변경은 전부 다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선순위 보증사채 등급이 없는 업체, 예를 들면 ICR, 후순위채, 단기 등급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등급 또는 등급 전망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 내역을 정리한 현황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변동 모습은 선순위 보증사채와 동일하게 하향 우위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등급 전망 하향 변경에 저축은행의 ICR 등급 전망 하향 변경이 좀 집중돼서 나타났다. 이런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 신용등급 변동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업종별로 신용등급 변동 방향성이 좀 차별화됐다라고 이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건설, 석유화학, 저축은행 세 개의 업종이 두드러지게 부정적 방향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은 하락하고 재무 부담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두 개사의 등급이 하향, 그리고 다섯 개사의 등급 전망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을 기대했었는데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급 부담으로 부진한 실적이 계속됐습니다. 세계사의 등급이 하향 조정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저축은행업 경우에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또 이제 부동산 PF에 직접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산 건전성 저하도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이 변경됐고요. 한기평이 12월 12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저축은행 중에서 5개 저축은행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돼 있어서 업종별로는 가장 신용등급의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신용등급의 방향성을 보인 가운데서도 일부 업종은 긍정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을 보였는데요. 조선과 기계방산이 그렇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 일단 성과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과거에 이제 저가 물량 수주했던 물량들이 축소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메이저 조선사들이 전부 다 등급이 상향되거나 등급 전망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기계방산 업종의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 신흥국 자원 개발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계류 수요가 증가했고요. 전쟁 등의 여파로 군수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방산업체들의 수익 기반도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해서 아래 보시는 현대 로템, HD 현대건설기계, HC현대 인프라코, HC현대 일렉트릭, 두산 에러빌리티 이런 기계 방산업종 업체들의 신용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변동의 특징으로는 그룹별로 신용등급 변동 방향이 차별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적 방향성을 보인 그룹은 롯데그룹과 대유위니아그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된 계열사 신용등급이 연쇄 하락되면서 이렇게 다수의 계열사 신용등급이 조정됐습니다. 아래 보시는 대로 7개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요. 그 중에서 밑줄 그어놓은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이 4개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계열 지원 가능성 제거에 의한 영향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전부문 주력 계열사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신용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연쇄적으로 신용도가 부정적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부도 처리됐고요. 대유 에이텍, 대유 AP, 대유 EP 같은 경우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긍정적 방향성을 보인 그룹으로는 HT현대그룹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력 업종인 조선기계, 업황이 호황을 보이면서 다수 계열사의 신용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변동된 주요 계열사 내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3년 신용등급 변동 현황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2024년에는 신용등급이 어떠한 방향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수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는 2023년에는 선진국은 다소 부진하고 신흥국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다소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경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가 한참 팬데믹이 있을 때 공급망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이런 공급망 이슈는 2023년에는 이제 공급망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에도 리쇼어링이나 공급망 재편 이런 방향성은 계속될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지는 않는지 이런 요인들이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시경제 변수로서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올 4분기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 전세가 굉장히 불안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유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에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은 2023년 내내 긴축 정책이 지속됐고요. 2024년에는 통화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요. 하반기로 예측하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지금 2%포인트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그리고 또 폭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도 모니터링할 요소입니다. 국내 경기는 2023년에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체감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2023년 들어서 이제 가격이 하락세로 본격 전환됐고요. 이런 불황이 2024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부분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동산 PF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수 중에서 부동산 경기와 PF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민감도가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이나 PF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종이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매크로 뷰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한기평이 매크로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의 자체적인 매크로 뷰를 뭐 밝힌다기보다는 뒤에 이제 업종별 산업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주요 매크로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이런 정도 방향성을 두고 업종별 산업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의 경우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를 저점으로 이제 내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수출 중심의 회복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화가 예상될 것 되고요. 또 이제 회복 자체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점, 그리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적인 경기는 실제 지표 대비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위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크레딧물의 금리는 국고채 금리 하락세에 비해서 좀 늦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기준으로 3.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 유가나 환율 같은 이제 외부 요인은 노출된 변수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024년에는 올해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한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지만 신흥국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오페크 플러스 감산 정책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내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가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86불 정도 유가 예상하고요. 변동 밴드는 80불에서 10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수출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당분간 강달러 기조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PF 리스크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PF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부동산 경기는 계속 부정적인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 2% 정도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수에 대한 예측과 매크로 뷰를 가지고 이제 업종별로 2024년 산업 전망을 했는데요. 총 27개 산업에 대해서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으로 나눠서 전망을 했습니다. 기업 부문과 금융 부문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부문 19개 산업 중에서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 9개, 중립적이 10개, 우호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주요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이고 국내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체감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인 요인이 지배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방향은 저하가 셋, 개선이 7개, 유지가 9개 업종입니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 4개 업종, 긍정적이 1개 업종, 중립적이 14개입니다. 부정적 업종 4개는 건설, 석유화학, 소매유통, 철강이고요. 긍정적 업종 1개는 조선업입니다. 금융부문도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데요.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총 8개 산업 중에서 5개 업종이 비우호적, 3개 업종이 중립적이고요. 실적 방향도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하가 5개 업종, 유지가 3개 업종이고요. 등급 전망은 할부리스, 증권, 저축은행 3개 업종이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고 나머지 5개 업종은 중립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4년 업종별 산업 전망을 과거 2년의 산업 전망과 비교해서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내년도 전망이 얼마나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 환경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게 비우호적 중심으로 계속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방향은 그나마 작년 전망 대비로는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개선 업종이 3개에서 7개로 늘어났고요. 저하되는 업종은 13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등급 전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여전히 부정적 방향이 우세합니다. 부정적 업종이 6개에서 7개로 1개 늘어났고 긍정적 업종이 지난해에는 1개도 없었는데 올해는 조선업 1개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27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사업환경 실적방향 등급 전망에 대한 각 업종별 세부 전망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등급 전망하고 사업 환경을 좀 더 세분해서 업종 간 비교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본 슬라이드인데요. 제시된 전망을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업종별로 좀 우열을 더 가릴 수 있도록 제시를 해봤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업종 수는 저희가 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27개 업종에 2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계방산과 게임이 추가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 전망하고 비교해 보자면 제지가 작년 제시된 거에서 제지가 제외됐고 2차 전지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보시는 업종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업종은 작년에 제시했던 산업 전망 대비해서 긍정적, 우호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종은 작년에 비해서 비우호적,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입니다. 앞에 산업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이 아닌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부여된 업체 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토대로 2024년에 신용등급 움직임의 방향성을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12일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가 8개사,
부정적으로 부여되는 업체가 27개사로 부정적이 긍정적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긍정적 업체를 부정적 업체로 나눈 등급 전망 배수는 0.3, 3배 이상 많은데요.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우위의 변동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등급 군별로 나눠보자면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 8개는 전부 다 투자 등급인 반면에 부정적 업체인 27개사는 투자 등급이 19개, 투기 등급이 8개입니다. 결국 등급 상승은 투자 등급에 집중되고 등급 하락은 투자 등급, 투기 등급 골고루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업체,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업체, 그리고 와치가 부여된 업체까지 리스트업을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체감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민감도가 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일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제시한 산업 전망도 우호적 업종은 없고 비우호적인 업종만 14개로 제시를 했고요. 실적 전망은 2023년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부담 지속, 기업 실적 부진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업종은 7개, 저하되는 업종은 8개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신용등급의 경우 등급 전망 부정적 업체 수가 긍정적 업체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락 우위의 신용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종별 등급 전망도 긍정적 업종은 조선업 1개에 불과하고 부정적 업종이 7개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